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국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어, 지난주 금요일부터겠네요. 시장이 지지부진한 흐름을 좀 이어오다가 이번 주 화요일 날 좀 낙폭을 좀 키웠었죠. 화요일 날 낙폭을 좀 더 키우고 어제 또 소폭 하락하고 오늘도 장중 한때 변동성을 상당히 키워내면서 지수가 흔들림을 좀 가졌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4일 연속 굉장히 답답한 장세가 연속되었던 것 같습니다. 뭐 그 기간 동안에 매일매일 하락 종목 수도 상당히 많았었고 또 시가가 고가에 종가 저가 마감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을 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피로감도 상당히 컸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최근 시장이 답답하고 어렵다라는 방송에서 말씀도 많이 드렸고요. 주도 섹터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들쭉날쭉한 흐름이 굉장히 많고 그런 부분에서 잦은 매매는 큰 손실을 야기할 수 있다. 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 자체가 과거와는 다르게 시장의 유동성이 상당히 축소된 가운데 위로는 21조 원에 달하는 신용 융자가 단기적으로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고 또 오늘 일단은 내마녀의 날을 무사히 잘 마쳤죠. 그렇지만 앞으로 있을 미국의 CPI 발표라든지 6월 15일 FOMC 회의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시장이 급락을 하진 않지만은 이로 인해서 시장이 답답한 흐름은 이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정도 생각이 듭니다. 말 그대로 저는 크게 우려는 하지 않습니다. 지수적으로 크게 깨지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CPI 발표를 앞두고 이미 시장에서는 이를 선반영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시장이 깨질 거라고 보질 않지만 시장이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잘 치고 가지는 못한다 정도로 해석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선물 옵션 만기가 잘 끝나서 일단은 다행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2분기 선물 옵션 동시 만기는 그럭저럭 잘 마감되었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고착화되는 인플레이션 이슈 속 시장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재부각을 시키면서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지는데 다가올 내일 있을 미국의 CPI 발표 이후 이를 이겨내고 상승으로 이끌어 갈지 저는 이끌어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시장 종합 창을 한번 보면 참 재밌는 게 여타 아시아 증시가 다 상승할 때는 또 국내 증시가 하락을 하고 또 아시아 증시가 다 빠지니까 국내 증시 꾸역꾸역 종가상 또 상승으로 또 마감을 시키는 모습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코스피 지수 그 다음에 코스닥 동시호가에 거의 대부분 급격하게 좀 올리면서 일단 종가 고가로 지수를 마감을 했고요. 아마 내일 오전에 많은 종목에서 또 변동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코스피 200, 그 다음에 코스닥 150 정기 변경이 내일 오전에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수급의 움직임이 내일 오전에 있을 것이고 그에 따른 외국인 선물 매수가 그리고 포지션이 어떻게 구축되는지 뭐 간략하게 정도 체크를 하시면서 가시는 게 좋겠죠. 한 반은 이 첫 거래에서 아마 그 지수가 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첫 거래부터 엄청나게 선물 매도를 한다든지 첫 거래부터 옵션의 포지션을 강하게 합방으로 구축을 한다든지 이런 모습이 있는지 없는지만 체크를 하면 저는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오늘 시장도 굉장히 지지부진한 흐름이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오전에 이런 이 다중바닥을 만들어주고 올라왔는데요. 사실 이 풋옵션 하막에 개인들의 포지션이 좀 쭉 깔려 있었기 때문에 저도 오늘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회원님들한테 5장의 지수를 들어 올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파생에서의 포지션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요. 참 재밌는 게 이 외국인이나 기관들은 이 개인 투자자들이 돈 버는 거를 정말 싫어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오늘도 그런 현상이 그냥 그대로 시장에 반영이 됐고요. 자, 일단 코스닥 지수 차트를 잠시 보시면 이때 만들어졌던 하락 추세선이죠. 하락 추세선을 일단 돌파를 해놓고 이 추세선을 안 깨고 이 위에서 박스권을 가지고 간다면 예상했던 것처럼 120일 이평선까지의 반등을 기본적으로 전제로 보면 될 것 같고 코스피는 코스닥보다는 훨씬 약한 모습입니다. 이 아래에 이 추세선은 아주 긴 장기 추세선에 지금 선이 걸어져 있는데요. 21선 지지하고 올라와 준 거 이거는 다행스럽게 보여주고 단지 이제 삼성전자가
또 직전 박스권을 살짝 이탈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오늘자가 휩소 구간이 되려면 내일 그리고 모레, 그러니까 다음 주에 강하게 삼성전자가 그런 자리를 벗어나면서 상승으로 전환을 해야 코스피 지수가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드네요. 자, 세계은행의 경기 하향 전망과 앨런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그리고 간밤 인텔 CEO의 칩 수요 둔화 가능성 시사 등 매일매일 악재만 튀어나오는 시장의 환경이 지속되는 어려운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은 생각보단 많이 밀리지는 않았구나 하는 정도로 생각이 드는데요. 악재가 많으면 급락을 하든지 지수를 붕괴시키고 가든지 그런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반대로 악재에서 더 이상 지수를 빼지 않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저는 긍정적이게 생각을 합니다. 내일 발표될 CPI 지표를 앞두고 단지 시장은 혼조세를 지속하는 모습만 반복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국내 증시, 미 증시 하락과 선물 하락의 영향에 따라 약세 흐름을 이어가다 장막판 강한 매수세는 없었으나 지수만 상승하는 상승 전환 마감시키는 흐름 속에 일단 2분기 선물 옵션 동시반기는 마감이 되었죠. 최근 외국인이 1조 2천억 선물 매도와 함께 정상적인 풋옵션에는 포지션을 잡지 않았는데, 오늘 확인해보니 위클리 풋옵션에 한 130억 정도를 체크를 시켜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되는지를 저는 한번 다음 주에 체크를 해봐야 되긴 할 것 같아요. 왜 눈에 잘 띄지 않는 위클리 풋옵션에다가 130억을 박아놨을까에 대한 정도, 그냥 의구심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도 일단 단기 불확실성이 일부 시장에서 해소가 됐고, 또 어제 우리나라 시장을 하락을 만들었던 게 중국의 이 상무부 부부장이 이 수출 데이터에 대한 불확실성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판을 열어보니까 예상은 8%였는데 16%가 증가가 나왔죠. 그러면 굉장히 좋은 건데, 그로 인해서 중국 증시가 추가적인 상승을 보였었는데, 또 다시 북경의 일부 지역을 봉쇄한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오늘 장중에 여러 변동성을 야기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만 아니었으면 지수가 조금 더 깔끔하게 올라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지수적으로는 박스권 장세이며 어느 정도 지켜줄 자리에서 지켜주는 모습은 보이나, 문제는 시장의 흐름이 이번 주, 즉 지난주 금요일부터 굉장히 답답하고 막혀있는 느낌도 강하며 소수의 압축된 종목 위주에서만 상승만 있을 뿐, 나머지는 조금 오르나 싶으면 매도 폭탄 물량이 지속 출해된다는 점에서 쉽지 않고 어려운 장세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흐름은 특히 중장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시장일 거예요. 엄청 어려울 겁니다. 중장기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울 거고, 또 이 부분에서 비중 조절이 안 되시는 분들은 더더욱 치명적인 그 고통을 많이 느끼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좋게 생각하고 장기로 가져가야 되는데 한 번에 그 종목을 다 사버렸다든지 했을 경우가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실 텐데, 절대 하락장에서는 한 번에 주식을 사는 게 아닙니다. 사더라도 내가 1,000만원 1억이 있다면 그렇게 살 수도 있죠. 1,000만원 있다면 10만원씩 꾸준히 모아간다, 뭐 30, 50, 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내 스타일이 중장기로 종목을 봤다면 매매도 중장기에 맞춰서 매매가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오랜 기간을 볼 건데 한 번에 종목을 다 사버리면 말 그대로 그거는 중장기가 아니죠. 단타의 영역으로 그 종목을 봤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단기 트레이더들 분들 또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들쭉날쭉하는 종목의 시세의 흐름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종목 선정에 실패를 하면 바로 큰 손실로 이어지는 시장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이 기본에 충실해야 되며, 어떠한 이 종목을 고를까에 대해서도 가급적이면 시장의 중심에 설 수 있는 종목, 가급적이면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이 터지는 종목, 혹은 이슈가 뚜렷한 종목을 선정해서 최대한 매매해야 될 종목의 수를 줄여나가는 게 저는 성공률을 그리고 승률을 올려나갈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말 그대로 기본에 충실한다 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원하는 종목이 원하는 자리에 오지 않으면 안 사면 되는 것이고,
뭔가 조금 애매하다라고 싶을 때는 비중을 줄여서 하면 리스크를 충분히 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작은 수익을 누적시켜 가며 목표 수익률을 조금 낮추면 이 또한 들쭉날쭉한 시장을 헤쳐나가는 하나의 방법이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다들 잘 하실 텐데 요즘 시장이 하도 어렵다 보니 이런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 시장은 작년과 달리 지속적으로 시장의 고객의 탁금이 빠져나가고 있으며 위로는 21조의 신용 잔고가 버티고 있죠. 그러다 보니 이 물량 소화하는 시간적 과정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보여져요. 이로 인한 답답한 흐름이 지속되는 것이라는 건데, 기본적인 전제 하에 시장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정도. 그리고 전일 시장을 짓눌렀던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의 데이터 문제없이 잘 끝났고요. 북경의 일부 지역 재봉쇄 이슈가 부각됐으나 사실 이 부분도 새로울 것은 없어 보입니다. 내일 있을 미국의 CPI 발표에 대한 우려감은 저는 이미 시장에 전부 다 반영이 되었다. 그럼 내일은 불확실성이 해소로 판단을 하면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시장 때아닌 쌍용차 인수 관련주들이 또 시장의 주도를 꿰차면서 강하게 올라갔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쌍방울이라든지 광림 두 종목을 아예 매매를 하지 않아서 이런 부분은 좀 소외가 좀 됐었는데, KGTS 관련해서 종목을 또 한 두 종목은 매매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종목만 좀 매매를 했었고요. 어제 로보티즈사에 한덕수 총리가 방문을 했었어요. 차관하고. 근데 어제는 이 부분이 크게 부각이 되지 않다가 오늘 재부각을 시키면서 또한 로봇 규제 관련된 이슈를 좀 자세히 장초만 다루다 보니 로봇 관련주가 좀 강했고, 그 다음에 자율주행 섹터에서 이 또한 오전에 다 나왔던 내용인데, 장 후반에 아이오닉 5 두 대가 자율주행 차 두 대가 강남에서 시범 주행을 하루에 몇 시간씩 실시한다라는 이슈로 인해서 시간 외에 오늘은 종목군들이 많이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또 CIS 최근에 인수합병 이슈로 꿈틀꿈틀 움직였었는데, 이 부분에서 LG와 LS도 참전을 한다. 즉 LG가 참전을 한다라고 하니까 주가가 더 강하게 움직였던 것 같아요. 일단 시간에 210억이라는 굉장히 많은 거래 대금을 터트리고 일단은 올라왔기 때문에 내일 일단은 보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지난번에도 유니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시간 외에 많이 올라 있는 종목은 특히 더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또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대형주가 뭐 큰 호재로 인해서 올라 있는 상태에서는 또 그런 거를 시가부터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바닥을 어느 정도 지지해 주는 걸 확인하고 종목을 보셔야 됩니다. 시가가 높게 출발하는 종목에서 손실이 날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그런 점은 잘 체크를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자, 방산 관련해서 최근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현대로템이 어제 운봉 매집을 마무리하고 오늘 강한 시세가 좀 나와줬고 내일까지 충분히 봐볼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차츰 좀 더 보고요. 자, 그럼 종목 보면서 넘어가도록 하죠. 자, 먼저 지수 해외 증시부터 하나하나 다시 한번 본다면 이러한 좁은 박스권에서 유지가 되고 있고, 이거를 특별하게 깰 이슈는 아직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악재가 매일매일 나오지만은 그 악재를 딛고 잘 일어나고 있는 나스닥 시장의 모습이고요. 대신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조금 더 밀렸는데 얘도 21선 위에 있기 때문에 다시 돌려주리라 일단은 생각하고 좀 바라보면 좋을 것 같고, 코스피 지수도 이 일정 구간에서 바닥을 지지하고 있는데 21선을 급격하게 이탈하는 흐름만 없다면은 전체적으로 지수는 아직 살아있다. 그러나 지수보다는 종목이 더 중요하겠죠. 코스닥도 의미 있는 구간에서 일단은 바닥을 딛고 올라왔고, 보통 보면은 1, 2, 3, 4, 5 5거래일 정도 조정받고 상승하고 1, 2, 3, 4, 5 그러면 다음 주에 상승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보시면 한 4, 5거래일 정도 조정, 4, 5, 6거래일 정도 상승, 이런 대칭의 흐름이 지수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는 오히려 지수가 상승하는 모습이 연출될 가능성이 좀 높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대형주부터 하나하나 보죠. 자, 삼성전기 먼저.
삼성전기가 5조 원대 테슬라 수주에 대한 단독 기사가 좀 나와서 저는 단독이 붙었기 때문에 사실 공략은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장중 마이너스권에 들어갈까 하다가도 네, 조회 공시가 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갈지 몰라서 좀 못 봤고요. 앞으로 이 재료는 여전히 살아있는 재료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기에서 횡보하는 과정 속에 기회를 찾아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이 삼성전기로 인해서 캠시스가 굉장히 높았죠. 어제 시간외에서 상한가에 들어갔던 종목이기도 하고, 의미 있는 박스권을 시가로 뚫고 올라와서 이 종목은 시가에 좀 빠르게 들어갔으면은 괜찮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이 어떤 거냐? 거래대금이에요. 이 구간에서의 거래대금을 훨씬 넘겨버리는 거래대금이 들어왔을 때 초조정 자리 같은 구간이 좋은 매수 자리가 되는 경우가 많죠. 또한 저항을 다 뚫고 올라왔기 때문에. 반면 옵트론텍은 좀 지저분하죠. 이 앞에 매물들이 많기 때문에 캠시스 대비해서는 옵트론텍과 캠시스를 비교한다면은 캠시스가 자리가 훨씬 좋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SK이노베이션. 자, 코스피 내에서 여전히 수급이 정말로 좋은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여져요. 단기 물량은 여기서 정리를 하고 중기는 저 위에까지 계속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수급이 전혀 밀리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 한 달 새 4천억이라는 막대한 수급이 들어왔는데요. 이런 강도라면 네, 굉장히 빠르게 이 위에까지 올라올 수 있을 거로 일단 판단이 되고요. 자, 그 밖에 LG화학 흐름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2차전지 내에서는 지금 셀 기업 외에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이 코스피 우량주 단에서는 가장 흐름이 좀 양호한 모습이다 정도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밖에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어제 거래대금도 굉장히 좀 실리면서 음봉으로 좀 마감이 됐죠. 굉장히 좋은 호재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시가총액이 2조 뿐이 안 되는 회사가 5조 수출을 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올랐는데 고작 3.9%가 올랐다. 너무 많이 못 올라도 너무 많이 못 오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대신에 최근에 이런 수급이 없는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수급이 몰리다 보니까 매도 심리가 강하게 작용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또 음봉 매집을 만들어낸 베이직한 흐름이라고 보여지고요. 심리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의미 있는 구간에서 일단 출발을 했는데 저도 좀 오전에 너무 빨라서 회원님들하고 같이 이 구간에서 좀 보고 있었어요. 눌리면은 이제 매수를 같이 들어가려고. 근데 그때는 뭐 매수가 좀 되지는 않았고, 그 이후에 이런 자리에서 저희가 매수 의견을 들어서 이런 자리는 공략을 좀 하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매매를 했고요. 이런 구간에서 이제 시가 이후에 좀 모아가서 좀 팔고 여기서 잡아야 되는데 사실은 여기서 잡지를 못하고 돌파로 들어갔던 것 같아요. 돌파로 들어가서 팔고 또 눌림에 뭐 이런 자리인가? 이런 자리 눌림에 들어와서 매매하고 여기에서 매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구간을 매매를 좀 못한 것 같아요. 그만큼 오늘 시장의 주도주였고 저도 이 종목 안에서 매매를 가장 세게 했던 것 같습니다. 거래대금도 오늘 보면은 시장 2위 종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좀 불안할 때 가장 강력한 종목에서 매매를 하는 습관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종목이 여전히가 아니라 이 종목 보면은 어제 있었던 큰 장대 음봉을 이기는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뭐 하루 이틀 더 보셔도 저는 될 것 같고, 거래대금도 상당히 많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기준점이 중요하겠죠. 어제 시가라든지 의미 있는 갭이 있는 자리 지켜주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고, 눌림 매매를 하더라도 이 언저리에서 포지션을 잡는 게 조금 더 안전하다라고 보여집니다. 22,300원이라든지 22,000원 근처에서 대응을 하면 조금 더 안전하게 매매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네요. 그래서 얘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한국항공우주는 희격이 너무 벌어져서 지금 보기는 좀 어려운 종목이고, LIG 넥스원
LIG 넥스원도 최근에 방산 관련주 전부 다 수급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산 쪽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한일 단조도 어제 굉장히 강하게 올라온 이후에 조정을 받고 있는데 5일선이 내려오는지 정도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고, 퍼스텍도 돌파 이후에 음봉이죠. 이 구간에서 이 갭을 메우고 다시 갈지, 이 정도까지만 보는 게 저는 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갭을 메우고 여기에서 힘을 모아서 다시 올라갈지 아니면 다시 꺾일지, 지금 구간에서 바로 들어가기보다는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상방우 이쪽이 또 더 많은 금액으로 인수제한서를 제출했다라는 이슈로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매매를 하고 싶지 않은 종목인 것 같습니다. 거래대금 많이 터뜨리면서 광림과 쌍방울이 좀 상하게 들어갔는데요. 저는 중간에 KG ETS 정도만 좀 매매를 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KG ETS라든지 이쪽이 자금력이 더 되고 하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 생각 속에서 매매를 하는데요. 이때부터 계속 단기로 짧게 매매를 했던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전부 다 돌파로만 들어간 것 같고요. 원하는 자리에서만 매매를 딱 했던 것 같아요. 이 구간에서도 어제 윗꼬리 돌파할 때 하고, 어제 윗꼬리에서 매도를 했구나. 그 다음에 이렇게 KG ETS는 좀 매매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태양광 OCI 상방에서 굉장히 조정을 견조하게 저는 받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러다가 한 차례 좀 밀려줬으면 좋겠는데 옆으로 횡보할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기관 쪽 물량이 아직까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11선 정도 흐름에서 계속 기다려볼 생각이고, 나머지 하나 솔루션이라든지 전부 다 태양광 섹터의 수급이 아직도 빠지지 않고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한번 급하게 밀릴 때 그런 기회에 매수 포지션을 좀 잡으면 좋을 것 같고요. 현대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로 좀 밀려 내려오는 구간을 좀 기다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그냥 계속 들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밖에 지금 시간에 트렉스라든지 이런 자율주행 섹터가 전부 다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상한가에 들어가 있는 이 상한가 거래 대금이 생각보다 저는 크지 않아서 이 거래 대금이 너무 약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갭이 높게 뜬다면 이쪽은 특히 더더욱 더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갭이 뜨고 나서 시가를 다시 회복하는 모습이 보여준다면야 그때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CIS가 일단 시간에 210억이라는 엄청난 거래대금을 좀 터뜨렸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끼가 남다른 종목이어서 내일 시가를 띄우고 이런 구간까지 밀려서 다시 올라가는지 정도만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의 재료가 정말 세고 정말 시장에서 한 20%까지 올릴 재료라면 시가캡 이후에 눌렸다가 이렇게 돌리는 흐름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기대하면서 이 종목을 한번 봐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서 이 종목은 체크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DDR5 관련된 종목분들 오랜만에 한번 보면, TLB라는 종목 일단은 이런 구간까지 좀 내려왔다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아비코전자를 일단 일차적으로 더 좋게 바라보고 있고요. 장기평선 추세를 타고 가는 종목인데, 이 추세에서 좀 변곡이 줄어드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때도 장기평선을 살짝 이탈하는 흐름 이후에 강하게 돌렸기 때문에 일정 구간 시간은 걸릴 수는 있지만은 다시금 추세를 타고 우상할 가능성이 매우 높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과거 SPG라는 종목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잘 차트를 만들어 놓고 신고가를 찍었다가 이렇게 뺐다가 지지부진한 흐름을 만들고 나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한 번에 담아버리게 되면 이런 구간에서 들어갔는데 올랐다가 이렇게 떨어지면 손절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종목을 보면서 이런 종목은 대응을 해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시장
좀 답답하고 어려운 흐름도 있었지만 그래도 나름 종가상 시장이 들어줬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내일 있을 미국의 CPI 너무 우려하지 않으셔도 저는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수는 어차피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거든요.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여기까지 장구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